그렇다면 교육을 지도하는 면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어머니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집에 와서 어쨌든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듣고 또 들어야만 아이가 귀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튼튼 영어가 굉장히 좋지 않나. 어느 정도 습관만 딱 되고 얘가 자신감 확 들어가면 하지 말라고 해도 매일매일 하거든요. 엄마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할 거면 저는 딸하고 같이 하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 나 공부할 거니까 같이 하자 그러거든요. 절대 엄마의 눈높이가 아닌 자식의 눈높이에서 같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녀의 즐거운 영어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모든 어머님 반갑습니다. 혹시 자녀로부터 이런 찬사를 듣게 된다면 느낌이 어떠실까요?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네. 이 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였던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듯 자녀의 인생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교육을 지도하는 면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어머니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면에서 잘하고 계시는 몇 분의 어머님과 함께 생생한 경험담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 필요한 부분이니까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있게 해서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습관처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영어라는 게 그 공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쓰듯이 하나의 언어로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우리 아이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넌 영어 잘하니까 영문과 가라. 자기 그게 제일 화가 난대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수단이고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인 거라. 정말 요즘 글로벌 인재 세계화 하는데 정말 영어는 기본 필수 요소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부의 어떤 목표로 삼질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수단으로. 내가 외국에 나가서 나중에 대학 가서 유학 가서 공부를 해도 영어는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걸 내가 목표로 타겟으로 삼진 않았거든요. 우리 아이는. 저는 처음에 튼튼 영어를 했을 때 우리 아들한테 별로 바라는 건 없었고 영어가 정말 쉽고 재미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귀만 좀 뚫어주자 그런 식으로 영어를 좀 편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한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얘가 잘 들어요. 지금은 어찌됐건 쓰기, 읽기, 듣기 모든 게 다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머님들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영어 교육의 목표를 어떤 시험 위주의 성적 위주 이런 데 두신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라는 거에 두셨거든요. 옛날에 처음 그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가 오토리버스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튼튼 영어 테이프가 한 면이 나면 한 10분 끝나잖아요. 참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어떻게든 10분마다 그걸 바꿔 뒤집어서 계속 틀어주면서 그걸 했는지 밥 먹을 때도 한 3번씩 제가 탁탁 뒤집어가면서 계속 듣게끔 해줬는데 그걸 생각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정환이도 그렇고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저도 우리 정환이도 그 부분은 참 잘 따라왔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하면서 밥 먹으면서 테이프 들은 내용을 혼자 흥얼흥얼 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참 좋아서 특히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간식 시간 밥 먹을 때 저는 주로 뭘 먹을 때 굉장히 많이 틀어놨는데 그게 효과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정환이 학교 갔을 때 제가 테이프를 항상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같은 경우에 저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단어를 그대로 뜻을 갖다가 우리는 의역보다는 직역 쪽에 가깝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의역이 잘 된 부분들 이 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장에서 해석을 해주면 좋겠구나 라는 걸 미리 딱 저도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 아들하고 책 읽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우리 아들은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 문장을 직역이 아닌 의역으로 바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상력으로. 네네. 그러니까.
특히 주니어를 하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실증을 낼 때나 듣기 싫어할 때도 그때가 이제 어머니의 노하우가 이제 발휘되어야 할 때인데 지금 우리 정원이 어머님처럼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막 듣고 있으면 아이들은 더 막 그 호기심이나 이런 그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이는 그 노래하고 연극하고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교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리딩 마스터 굉장히 좋아해요. 이 책 읽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여러 역할들이 나오면서 하는데 이제 그걸 같이 하자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롤플레이로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엄마였다가 제가 이제 거기 나오는 뭐 아들이나 뭐 옆집 그런 걸 했다가 그러니까 목소리 바꿔가면서 그렇게 이제 서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계속 섀도잉을 했거든요. 그럼 읽을 때도 걔 한 번 읽고 저 한 번 읽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리딩 마스터에는 꼭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챈트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계속 따라 부르고 저한테 그거를 이제 가르쳐주면 뭔가 자기가 엄마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입장이라는 어떤 그런 약간 우월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해주면 한 소절씩 불러주면 제가 이제 그거 따라서 배우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훨씬 더 이제 흥미도 있고 이렇게 단계가 많이 지나서 이제 한참 된 것도 어떨 때는 흥얼흥얼 거려요. 그 노래를. 그러면서 그냥 하고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런 역할극 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글쎄, 저는 엄마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에 아이도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애들도 아, 나 이거 대충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엄마의 어떤 지속적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다 보면 아이들이 또 실증도 내고 지겨워도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동기부여도 좀 해주고 그리고 어떤 모델 같은 경우, 튼튼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신문에 아이들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저는 애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도 한번 신문에 나와봐야 되지 않겠냐. 정말 저는 그랬거든요. 큰 아이도 그렇고 작은 아이도 그렇고 반드시 학교 갔다 오면 그날 해야 될 분량을 마스터해야만 나가서 놀 수가 있었어요. 전 그것만큼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제가 공부를 직접 관여하진 않았어도 그 습관만큼은 제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갔다 오면 공부하고 나가서 놀았지 그냥 놀고 난 다음에 공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학원하고 비교했을 때 엄마의 역할이 너무나 과중한 걸까요? 아무래도 학원에서는 아이들 딱 보내버리면 어머님이 신경을 끄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거기서 네. 다 해주려니 네. 완전 믿고 난 영어를 못하니까 이쪽으로 완전히 의지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튼튼 영어는 애가 공부하는 거 내가 옆에서 보고 예. 선생님 수업하는 것도 보고 맞춤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공부는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학원에 가면 학원에서 배운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걸 집에 와서 내가 다시 반복해야 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보면 영어 학원에 보내면 그냥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영어도 결국은 반복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에 와서 어쨌든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듣고 또 들어야만 아이가 귀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튼튼 영어가 굉장히 좋지 않나. 튼튼 영어를 하시게 되면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어머니 역할은 어느 영어를 하든 간에 우리가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할 기본적인 그 역할들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3학년 때까지는 학교 시험이 별로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그때는 보통 이제 한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4학년 올라오니까 본인도 일단 시험에 대한 욕심이 이제 생기는지 시험을 전후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듣는 게 제가 봐도 약간 소홀해지면서 그 아이 자체도 내가 시험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이나 엄마도 영어 공부는 일단 영어는 시험에 안 들어가니까요. 이거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이제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어김없이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단계가 올라가는 거에서 이제 성취도를 느낀다고 그러는데 얘는 이제 선생님이 축하한다. 너 이제 이걸 다 끝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너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걸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더 먼저 생기나 봐요. 그래서
단계가 예를 들어 4단계에서 5단계 넘어간다거나 그러면 항상 엄마 나 자신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테이프 듣는 거 이해를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테이프가 어려운 게 아니어도 마음에 이게 어려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전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얘가 영어 하는 게 조금 힘들어 한다.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세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해주라고 아이한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 본 교재하고 이렇게 교재 병행해서 비디오로 나온 교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재하고 병행해서 아무래도 비디오로 보는 거는 더 흥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 그냥 병행해서 해줬고요. 그래서 엄마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할 거면 저는 딸하고 같이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냥 요새는 그냥 자기 엄마나 공부할 거니까 같이 하자 그러거든요. 요새는 그 6단계 하는데 그게 토론하고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걸 가지고 저하고 토론을 하자고 영어로 자기가 먼저. 이제 혜진이가 엄마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아. 이제 그러니까 더 요새는 좀 자신감을 갖고 예전보다는 슬럼프 그 반복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아이하고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영어 토론해보고 그런 노력인 것 같아요. 일단은 동기부여. 그러니까 좀 더 잘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계속 넣어줬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어떤 교재가 이제 튼튼 영어는 새로운 교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집에 갔다 와가지고 와서 이제 계속 테이프 들으면서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안 한다고 막 그러다가 엄마가 그렇게 공부하면 나도 하라는 얘기지 이러면서 얘기 안 하다가도 계속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습관 잡아주는 건 해줘야 돼요. 매일매일 해주면서 격려해주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 참 힘들지 막 참 대단하게 생각한다 막 최고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어느 정도 습관만 딱 되고 얘가 자신감 확 들어가면 하지 말라고 해도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선물 같은 것도 하시더라고요. 그 집은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놨어요. 1, 2, 3, 4. 그리고 책을 읽을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신대요. 그래서 리딩 책 계속 있으면 그것도 책이라고 생각하고 영어 책 하면은 이렇게 집어넣게 두는 거예요. 다들 영어 정말.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아빠는 아빠 원하는 거 사고 엄마는 원하는 거 사고 얘는 원하는 거 사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튼튼 영어 그거 좀 많이 해서 이번 주에는 2개 할 거예요. 그러면 딱 그러고. 어머님의 작은 큰 힘을 발휘하네요. 딱히 슬럼프라는 없었지만 학습량이 많다 보니까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그때 마침 해리포터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 동네가 평택이다 보니까 오산기지가 가까워요. 미국 무대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얘가 우연히 어떤 기회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부대 안에서 상영하는 거기 때문에 자막이 전혀 안 나오죠. 근데 얘가 그걸 보고 왔는데 다 들렸던 거야. 그러니까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애가 너무 자부심을 느끼니까 그냥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스스로 정말.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을 때 애들이 그냥 학습량이 많다거나 아니면 수준이 좀 높아지고 힘들었을 때 대부분 슬럼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단계가 되면 아이들이 대부분 듣기 능력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영화를 좀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또 그 시기가 되면 학교에서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왜 영어 뭐 대회 하잖아요. 말하기 대회 같은 거. 그런 데를 좀 얘가 나갔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어 말하기 대회를 시가 원고 써서 나갔어요. 말하기 대회에서 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뭐 상 받으면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정말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이가 스스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슬럼프는 감기와 같다고. 그렇죠? 왜 우리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아프게 되면 아마 평상시보다 어머니들 훨씬 더 아이를 더 많이 관심을 보이게 되고 아이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좀 힘들어할 때 슬럼프에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 때 더 많이 이렇게 좀 아이를 응원해 주시고 또 좀 더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아이가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파이팅 해 주시는 것. 네,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현명한 어머님이 아니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 영어 교육을 내가 무엇으로 시킬 것인가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선택을 하시고, 저는 그게 선택을 했다면 튼튼 영어를 선택했잖아요. 전 끝장을 봐라. 저는 늘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언젠가 튼튼 영어 저기에서 읽은 것 같은데, 영어는 어느 정도의 절대 학습량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게 채워져야만 아이가 귀가 되고 귀가 열리고 말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보면 그거를 못 기다려요. 그걸 못 참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그래서 조금 학습지 튼튼 영어 몇 달 시켜보다가 안 되면 학원 보내고, 학원 보내다 또 몇 달 안 되면 외국인 강사 붙이고, 제가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 제발 한 가지를 선택하되 선택을 정확하게 하고 심사숙고해서 하되,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반드시 그 끝을 봐라.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아이보다 앞서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거를 엄마가 뒤에서 도와주는 거지, 엄마가 앞서가서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하고 저게 좋으니까 저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알아서 앞으로 나아갈 때 뒤에서 그냥 뒷받침 해주고, 그러면 더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하는 거에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일단 선택을 하면은 그 회사를 믿고 그 교재를 믿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가들이 긴 시간 동안의 연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애를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욕심이 좀 많아서 우리를 끌고 가려다가 좀 마찰이 많이 너무 빚은 케이스였거든요. 엄마 욕심에 애를 너무 끌고 가면은 정말 애를 망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 눈높이에 맞게 빠른 애들도 있고 늦은 애들도 있으면 조급해하지 않고 남의 애와 비교하지 않고, 절대 엄마의 눈높이가 아닌 자식의 눈높이에서 같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분 다 공통점이 끝까지 가자, 끝을 보자. 네, 끝을 보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주야, 네가 지금은 꾸준히 그래도 어쨌든 힘든 가운데, 고등학교 시험 보고 공부하는데 힘든 가운데도 영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고맙고, 그동안 참 힘들어도 네가 그걸 잘 참고 견뎌서 여기까지 와준 건 너무나 고맙다. 사랑한다. 혜진아, 엄마하고 아빠가 늘 이야기하듯이 영어는 그냥 다른 과목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게 언어이기 때문에, 너가 앞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나 아니면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너가 하고 싶은 일이나 너가 이야기하고 싶은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영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알아서 잘해서 너무 대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너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하는 것처럼 늘 변함없이 그렇게 잘 해주면 좋겠어. 우리 딸 사랑한다. 정환이 네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축구 선수가 되든, 발명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가 과학자가 되든, 영어는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뭐가 되든지 간에 다 너한테 도움이 되는, 너를 더 지금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어차피 가져가야 될 몫이 너의 몫이기 때문에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아프지 않고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고 잘 먹고 나는 튼튼하게 지금은 자라줬으면 제일 좋겠어. 정환이 사랑해. 지난 5년 동안 우리 튼 영어 같이 하면서 우리 유진이, 예진이 키우느라 엄마는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 그리고 유진이, 예진이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모든 그 친구들이, 튼튼 영어 친구들이 자유로운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화 많이 유익하셨나요? 아이가 책을 읽기를 바란다면 엄마가 먼저 책을 읽고, 또 아이가 책 읽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면 조금 어려운 책을 선택해서 엄마와 함께 읽으라. 아마 이 말은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잘 말해주는 이야기일 겁니다. 먼 훗날 내 아이 영어의 성공은 틀림없이 어린 시절 즐겁게 영어를 배웠던 추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꼭 네, 말씀드렸거든요. 제 자신이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많이 유익했고 자극도 되고 좀 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겠다고. 저 많이 배우고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좋았습니다.